자, 그 문제 4번에 이어서 이제 5번이네요. 문제 5번은 결산정리사항 문제이고요. 여기 결산정리사항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대로 여기에는 수동결산이 있어요.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 대변, 그 회계상 거래에 대한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 주는 것을 우리는 수동결산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자동결산 항목도 있어요. 자동결산 항목은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서요. 해당 계정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입력이 다 끝났으면 F6 단축키를 눌러서 전표 추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분계는 해당 계정에 대한 금액 입력한 것을 자동으로 분계해주는 기능인 거죠. 두 가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수동결산 문제, 자동결산 문제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난 그 109회 같은 경우 보니까 자동결산은 나오지 않고 수동결산만 세 가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 문제는 보니까 1번하고 2번은 수동결산 문제고요. 여기 3번은 자동결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월 11일에 소모품 300만원을 구입하고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이거를 앞에서도 문제를 풀 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산처리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소모품은요, 구입할 당시에 소모품이라고 계정을 사용하면 자산처리법, 소모품 계정이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르고, 소모품을 샀을 때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 그러면 구입했을 때 소모품 B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걸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자산처리법으로 요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문제를 낸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다가 쓰기가 좀 그런데 글씨가 지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날짜는 2월 11일 분기가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뜻이냐면, 뭐 여러분이 조회해 보셔도 돼요. 소모품에서 300만원어치 산 거,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중요한 건 이 소모품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12월 31일에 보니까 300만원어치 소모품 산 것 중에서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원이래요. 그렇다면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모품이 50만원만 남았다면 250만원어치는 이 소모품을 사용해서 자산이 감소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산처리법으로 할 때는 그 자산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그 소모품을 사용된 것만큼 감소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50만원어치는 사용됐다는 뜻이니까 소모품 300만원치 산 것 중에서 250만원치 사용한 것만큼을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자산이 감소된 것만큼 그 해에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결산 기말정리사항일 때는 소모품 B, 그래서 사용된 자산만큼 비용 처리 2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 해달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사용된 거 250만원 중에서 영업부에서 사용한 것은 25%, 생산부에서 사용한 것은
7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부를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면 이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소모품 B라고 해서 판관비로 250만 원의 25%만큼은 판관비로 비용을 처리해 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50만 원 곱하기 25%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62만 5천 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소모품 B, 이번에는 생산부에서 사용한 거 75%라고 했으니까 제조경비, 즉 소모품비 500번대의 계정으로 250만 원 곱하기 75% 이렇게 해줬더니 187만 5천 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12월 31일 날짜로 요 문제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소모품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소모품비를 판관비와 제조경비로 나누어서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1번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소모품 B, 우선 제가 했던 건 800번대 판관비로 했었죠. 판관비로는 62만 5천원 맞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차변에 소모품 B, 이번엔 500번대로 금액은 187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으로 2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1번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라는 뜻이에요.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과부적으로 계상하였던 23만 5천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중에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요. 자, 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부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하는데 현금이에요. 장부 금액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23만 5천원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현금, 시제, 실제 금액이 많은 겁니까? 장부 금액이 많은 겁니까? 장부 금액보다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지금 장부 금액이 더 많다, 현금이 더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부 금액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이 123만 5천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금을 찾아봤더니 100만원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장부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적으니까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적으면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적으면 대변에다가 현금 사용했어요. 얼마를? 차이나는 금액만큼 23만 5천원만큼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조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23만 5천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랍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 과부족 규정으로 기록해 놨다는 뜻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일단 현금 실사를 했을 때 현금이 이만큼 부족한 걸 알았으니까 이 부족한 원인을 찾아야지 돼요. 언제까지? 기말까지 12월 31일 결산일까지 현금 과부족 이유를
찾아서 날짜 여기 12월 31일 날 이 현금과 부족 기정을 다 없애줘야 돼요. 왜냐? 현금과 부족 기정은요, 임시 기정이고 결산한 후에는 나타나면 안 되는 기정이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과 부족 기정은 대변으로 다 없애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15만 원이 영업부 그 현금 차이나는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에 유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금액은 23만 5천 원인데 그 중에서 얼마는 찾은 거예요? 15만 원은 찾았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여기 차변에 유류 대금은 뭐라고 써야 돼요? 차량 유지비겠죠. 차량 유지비 하고서는 영업부 거라고 했으니까 이 차량 유지비는 800번대 판관비 차량 유지비로 1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비는 돈이 23만 5천 원인데 그 원인을 찾은 건 15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 금액은 여기 결산일까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단기 비용으로 대체했다. 단기 비용은 기정이 비용 기정으로 영업의 비용 기정이 잡손실 기정이에요. 나머지 금액 잡손실로 8만 5천 원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에 현금 가부적 기정이 남아있으면 현금 가부적 기정은 똑같이 무조건 대변으로 다 상계시켜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23만 5천 원. 그래서 임시 계정인 이 현금 가부적 기정을 갖다가 이렇게 차변에 찾으려고 해놨던 금액을 대변으로 100% 다 상계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현금 가부적 기정의 잔액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다르지만 현금 23만 5천 원 쓴 내역이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로 15만 원, 그 다음에 8만 5천 원은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과 부족 계정에 대해서는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차변에다가는 차량 유지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손실로 하라 그랬죠. 얘는 못 찾았으니까 잡손실로 8만 5천원. 대변에다가는 현금과 부족 기정, 현금과 부족 기정으로 해서 23만 5천원 발생했던 거 다 없애주시면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자동결산에 관련된 것인데 보니까 장부 수량은 원재료에 대해서요. 장부 수량은 1000개, 아니 10,000개, 단가는 1,000원이고요. 실제 수량은 9,500개래요. 500개가 지금 부족하네요. 그죠? 자, 수량을 갖다가 체크해 봤더니 재고자산에 대해서 지금 장부 수량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500개가 차이 나는데 단가가 1,000원이니까 5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50만 원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실제 있는 수량의 금액을 입력해야지 돼요. 그래서 실제 수량 9,5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는 9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 수량 차이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량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차익 나는 이 금액 50만 원 있죠. 얘는 그냥 매출 원가 처리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매출원가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고요. 그냥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 자동으로 매출원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말 재고액에다가 실제 있는 수량의 원재료 재고액 9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제공품에다가는 85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제품 계정에다가는 134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F6이라고 하는 코드를 누르셔서요. F6, 얘는 전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표를 추가해 달라고 하는 기능 코드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원재료와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모든 규정을 마감하면서 결산을 끝내주는 그런 절차가 바로 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당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우고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결산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줘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서부터 매출원가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원재료에 대한 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9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있죠. 이쪽 쭉 내려가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요 칸에다가는 8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1345만 원 여기 띵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어요. 결산 정리상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 F6이 아니네요. 여기서 F3 여기 있죠. F3 전표 추가 요거를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뜨죠. 자, 이렇게 입력해 놓고서 여기 항목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다시 한번 추해 보면 결차 결대를 해가지고 기말 정리사항으로 자동 수정 분기되는 각 항목들이 원가 대체하면서 이렇게 분기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기말 정리상 수동 분기 2가지, 자동 분기에 관련된 거 1가지 해가지고서 자동 결산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문제 6번은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2023년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익이 모두 얼마입니까? 이건 지금 계정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은 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계정이죠. 그래서 이런 잔액을 물어보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돼요. 5월 말 현재로. 그래서 여기 어디였냐? 프로그램에서요.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 5월달 현재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상매출금 잔액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잔액 어디 있어요? 외상매입금 잔액 여기 있죠. 그죠? 자, 외상매출금 1억 700 여기 써놓을게요. 외상매출금은 아까 1억 770만 원이었었고요. 거기서 외상매입금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6,723만 5천 원이잖아요. 이 차익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빼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4,400
46만 5천원 이렇게 나오죠. 이 4,046만 5천원 이 금액 조회된 결과를 어디다 입력해 주시면 되느냐?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서 1번 여기에다가 4,046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에서 6월이죠. 여기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어디서 보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면 돼요. 또는 메인 매출장 조회하셔도 되는데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적용 매출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옆에 탭 클릭하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매출은 여기 빨간색이죠. 그 중에서 영세 매출액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영세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국내 그 회사가 국내 수출회사에다가 납품한 거.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얼마냐면 3,845만 원이었었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수출한 거 1,000만 원이었고, 두 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두 개 합치니까 4,845만 원 되나요? 45만 원. 요게 요구하는 답이에요. 4,845만 원을 어디다가 입력해줘요? 이론 문제 여기서 4,8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영세율 적용 매출액을 갖다가 지금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찾아서 답을 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아까 배우셨던 걸 알고 계시겠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가 12번이고 수출은 16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셔서 이 메인 매출장은요 부가세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장부예요. 부가세 유형별로. 그래서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얘가 지금 매출이니까 전체 말고 매출을 선택합니다. 매출에서 전체를 할게요. 전체를 해도 되나? 전체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럼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 영세만 조회를 해볼게요. 영세율 매출로 되어 있는 거 금액 얼마 나와 있어요? 아까 보셨던 3,845만 원 나와 있죠. 요거 한 건 더하기, 그 다음에 영세 또 나오는 거 16번 수출이죠.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요 두 가지를 더해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장은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를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부가세형 코드 번호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메인 매출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6월에 발생한 판관비 중에서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6월에 발생한 판관비라 그랬었죠. 6월에 발생한 판관비. 그러면 6월달 거 판관비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6월달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판관비로 보통 이런 메인 매출 뭐죠? 일개표, 월개표에서 조회를 해요. 이거는 지우고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셔서요. 일개표는 날짜 기준으로 조회할 때, 월개표는 월 기준으로 조회할 때. 근데 여기는 지금 6월달에 발생한 것만 물어봤으니까 월개표에서 6월달 것만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계표 이게는 시산표이기 때문에 모든 계정이 우리 계정 순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판관비라고 나와 있죠. 판관비 계정들 이렇게 여기까지 이만큼 있는데 이 계정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금액이 가장 적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적은 거 요거네요. 도서인쇄비. 그죠? 도서인쇄비 계정이고 금액은 얼마가 발생했다? 10,000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요것도 답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문제. 이거 다 닫아야 된다네. 이런 문제. 다른 창이 열려 있으면 얘가 답안 작성 파일 여기 뭐죠? 파일이 안 열려요.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여러분 답안 작성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0회 실기 문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차근차근 복습하시고요.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